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카티아 날리지웨어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 테이블 기능을 몇 번에 걸쳐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디자인 테이블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카티아만 이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프로그램들 있죠. 뭐 유즈던, 그리고 솔리드웍스던, 뭐 인벤트던, 3D 툴들은 대부분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표준품 같은 거 있죠. 뭐 기어란지, 볼트란지, 너트 또는 뭐 각종, 그렇죠, 베어링이란지 이런 같은 표준품 같은 시리즈 형상들을 관리할 때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즈 형상들을 설계할 때 파라미터란지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했다 그러면 이 파라미터들을 일일이 수동으로 변경하시는 게 아니라 엑셀하고 연동해 가지고 또는 텍스트 파일하고 연동해 가지고 또는 카탈로그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죠, 동일한 형상들을 쉽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로 해서는 설명이 잘 안 되시죠? 좀 이따 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텍스트나 엑셀과 같은 외부 데이터로부터 변수의 정보를 불러들여 가지고 변수의 값들을 묶음화하여 처리해서 쉽게 형상들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엑셀 파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운영체제에 따라서는 엑셀 파일이 설치 안 되는 운영체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작업한 형상에 대한 변수들의 값들을 외부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카테 같은 경우는 또 카탈로그 결합하면 훨씬 더 유용하게 데이터 관리가 그리고 개발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카탈로그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자인 탭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죠, 카티아 그 파트 파일도 이제 디자인 탭이라고 연동할 수도 있고요. 프로덕트 있죠. 어셈블리 파일도 당연히 그 디자인 탭이라고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이 돼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경로를 인식하니까 될 수 있으면 카티아 파일이랑 엑셀 파일이랑 또는 텍스트 파일이랑 같은 폴더에 위치해 있는 게 좋겠죠. 나중에 수동으로 이 엑셀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을 다른 위치로 옮겨 버리시면 경로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테이블의 변수는 반드시 파라미터로 생성되어 있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constraint라든지 value에 의해서 치수가 지정된 값이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도큐먼트의 파일 이름이 다른 파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리고 디자인 테이블 작업 시 엑셀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이 파일을 도큐멘트 파일과 함께 저장해 두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카티아 파일 내부에 복제본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외부의 파일이 혹시나 없어질 때를 대비해 가지고 내부에 저장하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도큐멘트에 동일 변수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 테이블은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디자인 테이블 아래 뭐 랭스 똑같은 이름 가진 변수가 두 개 있다, 그럼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디자인 테이블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엑셀 파일이나 또는 텍스트 파일하고 연동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다, 뭐 두 번째 방법은 그런 엑셀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이 없을 때, 그렇죠, 디자인 테이블을 곧바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게 말로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날리지 툴바는 공통 툴바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접근이 가능하고 굳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날리지 어드바이저 워크벤치로 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나 어셈블리, 심지어 드로잉 있죠.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는 툴바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제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가장 간단하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가지고 사각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디자인 테이블을 어떻게 생성하고, 그렇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티아를 실행하신 다음에 파일 뉴 파트,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파트에서 많이 쓰니까요. 파트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테스트라고 하죠. 이 날리지웨어 툴바에 보시면 여기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디자인 테이블입니다. 한번 뉴 하신 다음에 프로덕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프로덕트 어셈블리에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여기도 있죠, 당연히. 그러면
어셈블리 디자인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있죠. 이번엔 드로잉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도면 작업하는 공간에서도 접근할 수 있을까요? 파라미터 변수를 선언할 수 있었죠, 드로잉에서도. 그럼 그 말은 당연히 디자인 태블에 하고 연동해 가지고 뭔가 작업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뭐 정답이라 보시는 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지고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파트 단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각형 라인을 그리기 전에 변수를 한번 선언해 보죠. fx 누른 다음에 랭스 타입을 하셔가지고 싱글 배드를 하겠습니다. 자, 랭스라고 하죠. 값은 100으로 주겠습니다. 또 하나 더 선언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위드스 150이라고 하죠. 헤이트라고 하고요. 뭐 17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예제를 좀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좀 더 복잡한 예제로 가시는 게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수가 이렇게 3개가 선언이 됐습니다. 변수 타입이 꼭 뭐 랭스 타입만 지원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변수 타입 다 디자인 탭으로 시킬 수 있습니다. 앵글 타입이든 뭐 인테저 타입이든 스트링 타입이든 어떤 거든지 다 파라미터로 선언된 것들은 디자인 탭으로 연동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요, 간단하게 사각형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렉탱글, 센터 렉탱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포뮬라 랭스하고 연동을 하죠. 오케이. 자, 이쪽은요 위드스하고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하시겠죠. 자, 바이 나온 다음에요 파트에서 작업하겠습니다. 패드 하죠. 랭스 값을 헤이트로 주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사각형 하나 선언됐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값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120 바꾸면 됐어요. 135 가장 기본적인 파라미터 모델링 기법이죠. 근데 만약에 이 사각형이 세트로 있다고 보면 그러니까 다 100인 거 그리고 120짜리 130짜리 뭐 140짜리 150짜리 이런 세트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일이 이거 다 바꿔야 됩니다.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있는 기능이 이 디자인 탭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보죠. 일단은 이 파일을 한번 저장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이브. 자, 저는 여러분한테 제공되는 거 있죠, 디자인 테이블 안에 여기 테스트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디자인 테이블을 생성하죠. 자,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테이블 이름이에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디자인 테이블이 삽입되는 이 파일 이름하고 동일하게 주는 게 좋겠죠. 이거는 주석입니다. 언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 바꿔볼까요? 제 이름 모르시죠? 자, 이때 만들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pre-existing 파일이니까 이미 있는 텍스트 파일이나 엑셀 파일하고 연동할 때 쓰는 기능이고, 두 번째 방식은 없을 때 새로 만들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이 버티컬하고 호리존탈로 잡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탐색기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있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디자인 테이블에 여기 엑셀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 여러분이 쉽게 이해될 거예요. 조금 작게 볼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버티컬이라는 개념이 이런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의 제품이죠. 그렇죠? 두 번째 제품, 세 번째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내려오고 있죠? 수직 방향이죠. 이게 이제 버티컬 개념. 일반적으로 이제 버티컬 개념으로 해가지고 방향성을 잡는 겁니다. 오리엔테이션을.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요, 제가 컨트롤 복사, 될 수 있으면 시트 1번에 만드는 게 좋겠죠. 옆에다가요.
행렬 바꿈해보죠.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세로 방향이 이게 자료 한 건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호리존탈로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버티컬로 하셔가지고 보시는 것이 여러분이 엑셀 파일 다루는 기본적인 설정 방식이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for 엑셀 또는 로터스 시트에서 시트 인덱스, 시트 넘버죠. 1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어디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시트 1번에 들어있는 자료를 가지고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기능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하나의 엑셀 파일에다가 시트 1번, 2번, 3번에다가 서로 다른 표준폼에 대한 자료를 기입해 놓고 이 파일, 엑셀 파일 하나를 가지고 여러 파일, 여러 캐파 파일이나 그 프로덕트 파일 하고 연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파일 한 개당 카티아 파일 한 개당 엑셀 파일 한 개 이런 식으로 1대1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 기능을 잘 쓰진 않습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기능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보시면 간단한 이제 설명이 뜨는 거죠. 이제 디자인 테이블을 생성할 거다 뭐 하는 거죠. 생성할 수 있다. 텍스트 파일은 엑셀 또는 로터스 같은 스프레드시트 파일로부터 작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뭐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가로 방향으로 이거 호리존트 이렇게 하면 이게 이건 안 바뀌나요? 예,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 위치입니다. 이렇게 만든 텍스트 파일, 디자인 테이블 파일을 어디다 줄 거냐? 보통은 릴레이션 안에 주는 거죠. 예,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열리죠. 그러면 디자인 탭하고 연동할 파라미터를 지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선언한 파라미터만 있나요? 아니죠. 결국은 그 이 단품이나 캣 프로덕트 또는 캣 드로잉 파일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내부 속성들 파라미터들이 다 보인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디자인 탭하고 연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에 갖다 놓겠습니다. 디자인 테이블에 어떤 그 필드 네임으로 쓸 거 있죠. 갖다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OK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디자인 테이블을 어디다 저장할 거냐, 저장 경로를 물어보는 거죠. 자,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XLX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엑셀 2003 버전까지 확장자고요. 2007 버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XLSX 맞아요. 매크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XLSM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네, 매크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겠죠. 예. 자, 엑셀 파일로 연동하면 또 좋은 점이 뭡니까? 엑셀 파일에 있는 그 엄청난 함수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끊임없이 연구를 하시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장하죠. 저장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자,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예, 컨피규레이션에 보시면 지금 요 값은 파라미터의 원래 값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어소시에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만약 연결을 끊고 싶다. 그러면 디스어소시에이트 하시면 연결이 끊깁니다. 그러면 이쪽은 이제 파라미터, 이쪽은 엑셀의 열이라 칼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랑 연동할 것이냐? 얘랑 연동하겠다. 어소시에이트 하면 다시 연동이 됩니다. 순서 바꾸고 싶으면 이거 가지고 순서 바꾸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이 파라미터의 순서하고 같이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헷갈리지 않게끔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저장해 놓은 엑셀 파일이 망가질 때를 대비해서 내부에다가 복제 번호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엑셀 파일이 없어도 디자인 탭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대비 백업 차원이라도 체크를 하시는 게 상식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 테이블 엑셀 파일을 열어보죠. 그럼 8 테이블 컨피규레이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 테이블 열어보죠. 그러면 엑셀 파일이 열리겠죠.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다 대고요. 폭을 좀 넓혀보죠. 키워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변수 이름이죠.
요 가로 안에 있는 밀리미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게 밀리미터 단위구나, 이런 얘기죠. 130 해볼까요? 145, 여기는 175 이렇게 하겠습니다. 잡고 그냥 드래그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일단 예, X, yes 저장하고, 이건 아까 전에 그거였네요. 이것도 창을 닫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엑셀 파일이 변경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이 카티아가 감지를 하는 거죠. 엑셀 파일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했다? 디자인 테이블이 싱크로나이저 동기화되었다,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죠. 첫 번째 거였습니다. 두 번째 체크하시고 어플라이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변경이 되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리즈별로 관리를 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제품을 관리할 수 있고, 여기서 일일이 파라미터 값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별로 장점을 못 느끼겠나요? 아닙니다. 이거 상당히 우리가 흔히 보는 KS 표준품들 있죠? 그런 거 설계하실 때는 이렇게 해 놓으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